다음 이미지는 공사 노부부 .jpg 이미지입니다. 네, 한번 확대할게요. 100%일 때 이미지고요. 100, 200%일 때로 확대를 해봤는데요. 여기 노부부가 앉아있는 벤치를 오른쪽으로 시켜볼게요. 아까 했던 대로라면 이 패치 툴에서 데스티네이션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데스티네이션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반짝반짝 만든 다음에 네, 이쪽으로 옮길까요? 네, 이쯤에 놓으면은 네, 여기가 뭐 비교적 네, 자연스럽죠? 자, 이게 데스티네이션 패치 툴의 데스티네이션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 요거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크로스되는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으로 와서 역시 클릭 드래그로 패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시작점에까지 와서 손을 뗍니다. 그럼 반짝반짝 되는 건 똑같죠? 네. 요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동. 더블 클릭.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가급적 밑에 경계를 좀 맞춰서 이동한 다음에 이 박스가 한 번 더 생기는데 더블 클릭,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이쪽 자리는 없어지고 이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패치 툴하고 차이를 아시겠죠? 패치 툴은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옮기거나 또는 없애거나 하는 기능이었다면 얘는 여기는 없애고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내용 인식 이동 툴. 여기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이동시킨다. 자, 근데 선택 툴을 컨트롤 D 눌러서 해제시켜 볼게요. 이런 경계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에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비교적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배운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부분은 패치 툴 중에 소스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에펠탑 없앴던 그래서 이 부분 비어있던 자리 부분을 이렇게 조금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 자, 옆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이쪽 부분에 이미지를 갖다가 놓을까요? 네. 네. 이렇게 네. 손을 떼고 컨트롤 D 선택을 해지하면은 아까 조금 경계가 어색했는데 패치 툴에서 소스 옵션 값에서 소스를 설정을 하시고 했더니 네, 이 부분이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졌죠. 여기 부분에 계속 연장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만약에 경계가 조금 더 확대해서 봤더니 네, 여기도 조금 어색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힐링 브러쉬 툴 네, 힐링 브러쉬 툴로 브러쉬 사이즈 조금 줄인 다음에 네, 제가 여기에 조금 더 한 번 더 확대해서 진한 잔디 부분에 한번 Alt 눌러서 기억시킨 다음에 이쪽에 와서 문질문질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갔다 진한 잔디의 느낌을 연속해서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진한 부분 Alt 눌러서 기억시키고 옮기고 싶은 부분에서 드래그. 점처럼 한 번만 콕 찍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질문질 드래그 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는 한 번만 콕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경계가 어색하지 않도록 작업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처음에 여기 왼쪽에 있던 이미지 노브부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지만 비교적 양쪽 다 자연스럽게 처리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패치 툴 소스일 때와 데스티네이션일 때, 그 다음에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일 때 차이점을 직접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as JPG로 공사 노부부 뒤에 이름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사 다음에 바로 자기 이름 위치시키고 자기 폴더를 만든다든지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미지 볼게요. 오픈으로 이번에는 레드 05 레드 아이 05 레드 아이 .jpg.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레드 아이 정목 현상,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눈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정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딱 눈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레드 아이 툴을 선택을 하시고 화면으로 와서 한번 클릭만으로도 한번 찍어 볼게요. 클릭. 제가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클릭. 네. 클릭. 네. 눈 부분을 클릭만 해줬는데 빨갰던 눈이 검은색으로 수정되었죠. 간단한 기능인데 가끔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쉽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툴박스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저장은 안 하셔도 돼요. 다 하지만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다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포토샵에서 다음 실습 이미지 06 reflect.jpg 이미지를 오픈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 위에 섬처럼 집과 나무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육지 덩어리가 물에 비친 듯, 건물도 비치고 나무도 비춰지는 것처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안 써본 것들, 메뉴의 필터라든지 또 새로운 기능들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조금 필요하시다면 노트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추가 배우는 기능들도 익혀 두시길 바래요. 자, 일단 요 덩어리를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 상태를 보니까 하늘하고 경계가 비교적 뚜렷해요. 그죠? 그 다음에 물하고 색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계가 있으니까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브러쉬 크기는 여기 화면에 이미지 한번 마우스 올려 보시고요. 적당한 크기 한 30으로 저는 시작해 볼게요. 설정한 다음에 어디서 시작하거는 상관없으니까 클릭 드래그 이 부분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약간씩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동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한 번에 막 다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분적으로 선택이 됐으면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 왼쪽 아랫부분은 아직 되지가 않았죠. 그 부분은 추가로 조금 더 브러쉬 크기를 줄인 다음에 좀 작은 영역이라든지 경계 부분은 조금 작은 브러쉬로 섬세하게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작은 브러쉬 선택해서 한번 지나가 볼게요. 다시. 네, 이 부분 클릭했고 여기 선택 안 된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반대로 더 선택된 부분은 또 빼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 창에서 이 부분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 뭐 조금 더 줄여도 되고요. 저는 12픽셀에 마이너스 값으로 한 다음에 여기 물과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을 한번 조금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네, 그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여기 추가로 나는 이 나무 부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또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더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가운데 낀 덩어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반짝반짝 선택된 부분을 우리 셀렉, 선택에서 새로운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셀렉에 들어가시면 가운데 부분에 Modify라고 있어요. M으로 시작하는 Modify에 들어가서 끝에 있는 Feather 네, 경로 잘 보시고요. 자, 이 기능은 뭐냐면 가장자리를 지금 2픽셀로 수치가 높아지면은 더 그 해당 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 기능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굉장히 우리 브러쉬에도 하드한 붓이 있고 소프트한 붓이 있잖아요. 경계 처리에 따라. 그래서 선택에서도 경계를 딱 떨어지게 하드하게 처리하는 게 있고 소프트하게 좀 부드럽게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능이 바로 이 페더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2픽셀 조금만 부드럽게 선택하시면 아까보다 약간 이런 각진 부분이 둥글둥글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를 하나를 카피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레이어가 생기죠. 우측에. 그죠? 이 부분을 하나를 두시고요. 하나를 더 카피할게요. 어떻게? 자, 레이어를 제가 이쪽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설명을 위해서. 자, 레이어 1을 잡아당겨서 클릭 드래그 휴지통 옆에 메모지처럼 생긴 곳에 갖다가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 카피 총 2개가 지금 카피되어 있어요. 그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 나지만 그 중에서 일단 이 위에 거를 뒤집어 볼게요. 물에 비친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자, 상단 메뉴 에딧 안에 트랜스폼 변형 트랜스폼 안에 제일 끝에 있는 플립 버티컬 플립 버티컬은 상하를 뒤집어 주는 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동 툴로 툴박스 이동 툴로 이동시켜 볼게요. 네. 자, 뒤집어졌죠? 대칭으로 상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카피 이렇게 하나 뒤집어 주시고요. 물에 비친 모습
물에 비친 풍경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선명하고 진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요. 상단 메뉴 필터에 가면 쭉쭉쭉쭉 내려가면 디스톨트 비튼다든지 왜곡하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 디스톨트죠. 그 안에도 또 세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플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그러면 밑에 어마운트 야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지글지글 되는 거 보이시죠? 수치가 높아지면은 더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적당한 값을 너무 많이 흔들면 또 오히려 부자연스러우니까 네.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적당한 값을 주시고 OK를 해볼게요. 그럼 좀 지글지글 됐나요? 리플. 자, 근데 또 너무 진해요. 그죠? 물결 때문에 지글지글한 효과는 좋지만 너무 진해요. 이럴 때 쓰는 게 레이어 패널 보시면 오페시티, 투명도 조절 있었죠? 오페시티 우리 몇 번 썼었어요. 오페시티를 100%가 아닌 쭉쭉쭉쭉 좀 떨어뜨려 볼게요. 저는 지금 한 50%대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투명도를 주니까 훨씬 자연스럽죠. 네, 뭐 더 너무 진할 때는 더 주셔도 돼요. 네, 더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 한번 볼게요. 물에 비친 요 경계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어색하진 않지만 그 레이어 순서를 그래도 물에 비친 것보다는 원래 있던 아까 카피에서 한번 카피 페이스트 했던 맨 처음 만들어줬던 레이어 1을 맨 위로 네, 이동시킬게요. 그리고 물에 비친 이미지, 나머지 원본 배경 이런 순서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경계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에 비친 듯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 물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쪽은 조금 더 사라지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마스크 실습을 조금 더 하면서 마스크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미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세이브 에즈 JPG로 받을게요. JPG로 해서 06 홍길동 자기 이름 넣고 PSD 아니고요. JPG로 자기 이름 저장하시면 됩니다. JPG로 네, 저장 꼭 확인하시고 파일 닫아주세요. 그래서 혹시 나는 뭐 원본이 있으면 다시 또 연습하셔도 되지만 뭐 하다가 멈췄는데 다시 작업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PSD, 확장자 PSD 포맷으로 저장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다 되신 분은 닫으셔도 됩니다. 다음 실습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실습은 07 스포츠카와 07 로드라는 07 붙은 두 개의 파일을 오픈해 주세요. 자, 요 스포츠카를
이쪽 사막 사막 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림자까지 해보는 작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펜툴 사용해 볼 거예요. 펜툴이 귀찮지만 제일 정확하고 제일 많이 쓰는 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연습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연습해 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들 다운받아서 펜툴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형태를 따보기도 하고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이어서 이 펜툴을 이용해서 그 자동차를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패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확대를 하시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 이동하면 되죠. 네, 출발점 각자 어디서 출발할 건지 잡으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일치할 수 있도록 살짝 안쪽으로 따주시는 게, 전 지금 400%로 확대했어요. 안쪽으로 살짝 따주시는 게 더 나중에 배경이 나오지 않아서 더 깔끔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Alt 눌러서 네, 방향키 하나 없애주시고, 직선이 거의 없어요. 직선이 없어서 내가 점을 다음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손을 뗀 다음에 컨트롤 Z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왕이면 잘 패스를 만들면 좋겠죠. 잘 만들면 아무래도 또 두 번 손을 안 대도 되니까. 자, 그래서 저 보시면 Alt 눌러서 한쪽 방향키 없애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 400% 이상으로 조금 더 키워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네. 약간 안쪽으로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조금 많이 잡아봤는데 될까요? 그죠? 괜찮겠네요. Alt 눌러서 또 포인트 하나 없애고, 네. 컨트롤 Z 눌러서 전 다시 Alt 다음 점 찍고 또 Alt 눌러서 방향키 없애고 스페이스바로 화면 이동시켜 주시고요. 네, 조금 빠른 속도로 저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시간에 제약이 없다면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림자를 제외한 자동차 형체 부분만 선택을 해 볼 건데요. 이렇게 자, 여기 검은색 그림자와 타이어가 같은 검은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살짝 상상을 해서 이렇게 저는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도 한 이쯤이면 되겠다 싶은 지점에 네, 살짝 상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또 화면을 이동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갔네요. 네, 밑에 부분은 조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상상해서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자하고 같이 있어서. 네, 거의 직선은 없는 이런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형태죠. 네, 자, 이렇게 시작점에서 끝을 내서 완결된 패스여야 됩니다. 자, 시작점에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반드시 떠야 돼요. 그게 시작점에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표시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준 패스는 어디서 볼 수 있었죠? 우리 패스 패널 우측에. 자, 패스 패널 보면 워크 패스라고 되어 있죠. 얘는 저장하는 방법은 물론 저장하지 않아도 다음 작업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더블 클릭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패스 1 오케이 만들어주면 패스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잡아당겨서 반짝반짝 점선으로 된 원 위에 아이콘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셀렉 선택이 되죠. 자, 혹시 선택하기 전에 나 이 부분 조금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툴박스에서 펜 툴 밑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안으로 밖으로 수정할 수가 있죠. 곡선 역시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네. 자, 다 되신 분들은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동그라미 위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반짝반짝 선택이 됐죠.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옮기고자 하는 이미지 열고요. 이것도 역시 확대를 할게요. 컨트롤 V 붙이기. 사막에 조금 생뚱맞지만 스포츠카가 왔어요. 너무 크죠. 이거 줄이는 방법은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자, 끝점 잡아주고 쭉쭉쭉 줄여주세요. 네, 끝점 잡아주고 줄여준 다음에 여기 천막처럼 생긴 것 옆에다가 자, 주차를 해봅시다. 이렇게 위치시키고, 자, 크기 더 줄이실 분은 더 줄이시고, 크기 맞춰주시고,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네, 크기가 줄어든 상태로 완료가 되죠. 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그림자. 우리가 아까 그림자까지 같이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그림자까지 가지고 오면 조금 이 경계라든지 이런 그림자는 부드럽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색할 것 같아서 자, 그럼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 내가 수동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일단 편리한 기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1 레이어를 여기 요 여백 부분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우리가 저번에 포스트 할 때 스트록 기능 한번 여기 들어와서 쓴 적 있어요. 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번에는 어디 있죠? 아, 여기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라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체크를 하자마자 뭔가 나타났죠? 이미지 보시면. 네. 그런 다음에 선택하시고 드롭 섀도우를 체크하면서 동시에 선택하시면 우측에 옵션 값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멀티플라이는 자연스럽게 가장 그림자에서 많이 쓰는 블렌드 모드예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그대로 두시고 오페시티 많이 들어보셨죠? 오페시티는 투명도 조절을 해보시면 변화값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100%일 때는 굉장히 진해지죠. 그래서 조금 70% 정도로 낮춘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모양 있고 앵글이라고 있어요. 그림자의 각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어느 쪽이 있어야 자연스러울지를 좀 조절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디스턴스, 거리죠. 그림자의 거리. 제가 조금 높인 다음에 자, 달라졌죠. 높인 다음에 픽셀 값을 조금 더 높일수록 거리가 영역이 넓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적당한 값을 찾아주시고요. 좀 거리 디스턴스를 좀 수치를 높여줬더니 오페시티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진한 것 같아서 또 오페시티 값도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스프레드는 퍼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높으니까 그 외곽이 굉장히 선명해지죠. 오히려 그래서 퍼센트를 최대한 낮추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0%로. 네. 그 다음에 사이즈. 사이즈는 이 방금 그림자가 퍼지는 더 높일수록 너무 많이 퍼져 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근데 너무 또 올려주면은 다 그림자가 퍼져 버리니까 그림자 사이즈도 적당히 뭐 10픽셀 내외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값을 요것저것 다 만져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선으로 해서 그림자를 여기까지만 만져주셔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두고 투명도 조절해 보시고 디스턴스, 스프레드, 사이즈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기능인지 직접 만져보시고 적절한 굳이 제가 한 것과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이 정도 그림자가 자연스럽겠다 하는 값을 찾으셔서 오케이 하시면 네, 이렇게 적용도 되고 레이어에 보시면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레이어 스타일의 값이 적용된 거는 fx라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준 값을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이펙에 우리 드롭 섀도우를 줬죠.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시 또 변경할 수 있어요.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다시 수정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림자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역시 요거는 PSD와 자, 홍길동 자기 이름 PSD와 네, Save as JPG 두 개 다 제출하도록 합시다. 네. 확장자가 여기 자동으로 붙으시면 굳이 따로 안 적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JPG 하나, PSD 하나 두 개의 값으로 설정하시고 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펜툴 이용해서 이쪽 물체를 이쪽으로, 오브제를 이쪽으로 이동도 하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위해서 그림자 주는 것까지 네, 이렇게 이번 실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실습 같이 해볼게요. 08카.jpg 이미지 오픈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08bg jpg 이미지 네, 이렇게 야자수 나무 있는 배경 이미지 하나랑 그다음에 역시 빨간 찝차가 있는 이미지 이렇게 두 개를 오픈해 주세요. 이번에도 요 차를 이쪽 배경으로 가지고 와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림자도 줘보고 네,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JPG 이미지라는 뜻은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JPG 이미지를
자동 이 차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배경이 화이트예요. 그죠? 그렇다는 건 선택하기가 쉽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써볼까요? 매직 윈드 툴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마술봉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자, 빨간색 쪽 차를 찍는 것보다 배경, 바깥쪽을 한번 선택해서 이용을 해볼게요. 여기는 다른 컬러도 많이 섞여 있으니 이번에는 배경을 한번 그 마술봉으로 찍어 볼게요. 네, 찍었더니 한 번에 배경 화이트가 다 선택됐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요 차니까 선택의 반전이 있었죠. 선택의 반전. 지금은 배경이 선택되어 있었는데 반대로 차가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셀렉에 뭐였죠? 인버스. 인버스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화이트 부분이 아닌 자동차 부분이 반짝반짝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자동차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배경이 이렇게 올 화이트, 단색, 깨끗한 하나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오히려 배경을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인버스를 하시면 네, 더 빠르고 쉽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네, 단축키 컨트롤 C 누르고 이쪽 배경화면으로 와서 컨트롤 V 하면 레이어도 추가되고 자동차가 이렇게 크게 꽉 차게 들어왔네요. 자, 화면 확대 한번 할게요. 컨트롤 플러스. 네, 자동차 크기를 줄여줄게요. 단축키 컨트롤 T. 네, 프리 트랜스폼이죠. 컨트롤 T. 경로로 보시면 에딧 안에 프리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컨트롤 T.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줄입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줄여도 되고요. 네, 비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줄입니다. 위치도 이렇게 잔디 위로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네, 적당한 크기가 되도록 이 야자수의 크기와 네, 앞에 자동차 크기를 가늠해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따닥 더블 클릭해서 네, 완료하시고요. 아, 여기 흰 부분을 안 뚫었네요. 창문. D는 유리창이 닫혀 있어서 그냥 둬도 되는데 여기 앞부분, 앞부분은 뭐 역시 매직 윈드 툴로 한번 콕 찍으셔도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델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네, 구멍이 이렇게 뚫어지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차를 가지고 오고 뭐 그것까진 다 했어요. 근데 여기 그림자를 만들어 볼 건데 아까 스포츠카는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렇게 드롭 섀도우를 해서 네, 여기서 뭐 각도도 조절하고 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약간 평면적인 느낌의 그림자를 주는데 유리하다 보니까 요거 방법 말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림자 모양도 이 형태를 따라가겠죠? 이 형태를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하는 방법은 레이어 1에 자, 지금 레이어 부분을 봐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을 여기 작은 창 있죠? 요 썸네일 작은 이미지 창을 클릭할 건데 어떤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자, 지금 반짝반짝이죠? 제가 선택을 다시 풀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요 작은 썸네일 창이라고 하거든요. 썸네일 이미지를 누를 텐데 컨트롤, 맥은 커맨드를 키보드에서 누른 채로 클릭 하시면 다시 이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한 거는 요 선택 툴, 사각 선택 툴 툴박스에서 사각형 선택 툴로 화면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 선택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형태 물체는 그대로 두고 반짝반짝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툴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다가 제가 일단 그림자가 이제 어두운 블랙 컬러가 들어가야 되니까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고 뉴 레이어, 휴지통 옆에 있는 레이어 패널의 휴지통 옆에 있는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거 아시죠? 뉴 레이어를 하나 생성시키고 여기에다가 제가 Alt 델 키로 포그라운드 컬러 블랙, 저는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죠. Alt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그림자의 형태를 잡아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 컨트롤 Z, 아까 이 반짝반짝 셀렉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있었죠. 앞서 실습에서 뭐였죠? 상단 메뉴 셀렉에 모디파이, 모디파이 안에 페더, 자, 기억하시고요. 셀렉에 모디파이에 페더 이렇게 들어가셔서 우리 아까 그 강물에 집하고 나무하고 비치는 모습 할 때 했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줄게요. 페더 값을 한 10 정도 줄까요? 10 픽셀로 오케이 하면은 선택이 이렇게 두리뭉실 날카롭지 않고 소프트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 2 확인하시고요. 색을 채워 넣을게요. Alt 딜리트 키. 아까보다 어때요? 제가 선택을 한번 풀어볼게요. 선택 툴 해서 다른 곳 여백 부분 이렇게 찍어주시면 제가 이동 툴로 움직여 볼게요. 왜냐면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까보다 가장자리 소프트해졌죠. 이렇게 퍼진 듯이 부드러워졌어요. 자, 그런데 그림자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림자 위치. 자, 뭔가 변형 툴은 에딧 안에 트랜스폼 안에 있었죠. 거기에서 어떤 걸 해볼까요? 디스톨트를 한번 해볼게요. 디스톨트는 이렇게 위의 점을, 자, 다시 위의 점을 밑으로 내릴 수 있고요. 자, 가운데 잡아서 위치 다시 전체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삐뚤게도 옆으로도 이렇게 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자 모양이 땅에 여기 잔디밭에 그림자 진 것처럼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더 주고 싶다, 꼭지점 하나만도 이렇게 조금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모양을 디스톨트를 이용해서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잡아준 다음에 레이어 순서, 그림자가 자동차 아래로, 자, 뭐 여기도 블랙이어서 크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맨 위에 자동차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 배경 순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그림자가 조금 진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오페시티. 쭉쭉쭉 줄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네,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페시티까지 조절을 하고 한번 보세요. 줄여서도 보고 키워서도 보고. 네. 아까 페더 값을 난 이거보다 조금 더 줘야겠다 하면은 10 이상으로 더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것 역시 사실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레이어 마스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요거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것 역시 Save as PSD로 저장을 하나를 하고요. 자, 위치 아까 한 군데 모으세요. 같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었으면 그 폴더 안에 해서 PSD 하나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Save as JPG로 하나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위치에 저장해서 작업을 요걸 마무리 할게요. 아까는 레이어 스타일, 아까 스포츠카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편하게 그림자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그림자를 만드는 걸로 실습을 해봤습니다.